저게 정류장이지. 어허, 어허, 이 아줌마 미쳤나. 나 미친다는 소리 제일 듣기 싫거든. 예, 승강장하고 떨어진 데는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승객을 뭐 승하차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차문 열으라고, 내타라고. 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잘못한 한 대 맞겠다 생각이 위협이 되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심한 상황은 저도 처음이라서, 아이고, 뭐, 집이 뭐, 보는 일이 나한테도 오는 거야. 자, 8년차 버스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이틀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에 어떤 한 여성이 팍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네, 이틀 전 지난 9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33분쯤에 창원 컨벤션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이 기사님이 승객 한 명을 태우고 앞서 출발한 버스를 따라서 버스 전용 차로로 20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갑자기 한 여성이 차로 앞으로 걸어와서는 중앙 쪽으로 서죠. 그리고는 버스를 세우라는 손짓을 하면서 한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기사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를 세웠는데 여성 지금 문을 열어달라면서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앞유리창을 가격합니다. 자, 지금 휴대전화 모서리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금이 갈 정도였습니다. 자, 야, 문 열어! 문 열어! 막 소리 지르면서 휴대전화 어딨어? 여기 모서리로 버스 유리창을 팍팍팍. 아까 금 간 거 보셨죠? 자, 기사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 여성 누구로 졌을까요? 당시 상황 그리고 버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정류장 맞잖아. 저게 정류장이지. 내문 가야 돼. 정류장 맞잖아. 어허, 어허, 이 아줌마 미쳤나. 나 미친다는 소리 제일 듣기 싫거든. 예, 승강장하고 떨어진 데는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승객을 뭐 승하차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차문 열으라고, 내타라고. 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잘못한 한 대 맞겠다 생각이 위협이 되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심한 상황은 저도 처음이라서, 아이고, 뭐, 집이 뭐, 보는 일이 나한테도 오는 거야. 아, 기사님이 지금에서야 그냥 뭐 허허 하면서 웃지만 이제 이 휴대폰 모서리로 그냥 찍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정류장이 아닌 것이었고 지금 버스에 지금 뭐 유리로 때리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을 텐데 저 차 세우고 물어봤더니 왜 정류장인데 안 태우냐고. 그래서 기사분이 여기 정류장 아닌데요 했더니 그 종량제 목표 같은 걸 들고 있었거든요. 안에 양배추가 들었답니다. 보셨을 거예요. 양배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진이기더니 그걸 막 발로 차서 버스 쪽으로 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사분이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버스 문이 열리니까 버스에 올라타요. 올라타서는 저 바깥쪽에 있는 다른 할머니한테 저 종량제 봉투 안에 또 고구마 봉지가 들어있대요. 그걸 집어 던졌답니다. 집어 던지고 나서는 다시 나와서 지금 고구마 집었어. 집어 던지는 바깥에. 할머니, 맞은편에 할머니. 할머니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저기 보시죠. 할머니 맞았어요. 뭐야? 그러고 나서 저 여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저 난간 넘어가서 그 고구마 집어들고 다시 갔답니다 또. 박 변호사님 무서워. 무섭기도 하지만 버스 난간 기사 넘는다 지금. 그렇죠. 버스 기사님이 지금 다시 챙겼어. 또 챙기긴 챙겼어요. 그 고구마 봉지 던졌다가 할머니한테 고구마 봉지 던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요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좀 계셔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이 여성은 버스 정류장 가서 또 저걸 주운 다음에 배가 고팠는지 팩에 있는 빵을 또 꺼내서 또 먹는 모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요. 배가 고팠는지 뭐 맛있게 또 빵을 또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빵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이 여성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버스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뒤에 차가 밀려 있으니까 일단 출발해라. 여성은 경찰서로 인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버스 기사님이 저 일을 당하고 나서 동료 기사들한테 와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 오늘 완전히 뭐 밟았어. 일진 사나웠어. 왜 아니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한 동료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여자네. 자, 기사님과 동료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동료 기사들도 골치를 많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내가 영상을 보고 저 여자네 하면서 그분이 사실 때부터 핸드폰 볼륨을 거의 풀로 틀고 그렇게 계속 앉아서 가시더라고요. 손님, 좀 다들 시끄러우니까 휴대폰 볼륨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답 없이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이러시면은 제가 경찰에 인도할까요? 이러니까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저를 이렇게 외치면서 문 열어라! 뭐 이러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하길래 내려줬죠. 내려주고 저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 제 버스 옆면을 팔로 팍 치더라고요. 야, 너도, 야, 나도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여자 하더니 그 동료가 얘기하는 걸 내 버스에 타가지고도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뭘 듣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많이 불편하니까 신호 대기 중에 가서 볼륨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막 째려보다가 그 다음에 막 욕설을 하다가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려달라고 막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내려준 거예요. 네. 내려주고 나서도 옆 버스 옆을 팔로 쳤는데 그 다음에 뒤에 온 버스를 가로막고 좀 앞서 봤던 그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아, 양배추 그게 예, 그거구나. 이게 이어진 시리즈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사분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 전날에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막 상대방한테 뭐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끊었고 그래서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째려보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또 목적지에서 내렸다라는 거죠. 그나마 전날은 뭐 얌전한 건가요, 저게? 이건 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물론 이건 제가 뭐 직접 이분을 만나서 뭐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사회적인 판단력이 와해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걸 전혀 지금 판단 못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본인의 충동이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뭐 던지기도 했다가 깨기도 했다가 핸드폰으로 부수기도 했다가 막 그리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또 배고프니까 뭐 먹기도 했다가 또 일정 부분은 피해의식마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정확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장님 말씀처럼 아프신 박 변호사님 예. 그냥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다고 그냥 놔두면 그렇죠. 범죄가 지금 꽤 많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교통 방해 부분도 문제되고 사고가 일어날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물건 던지는 것도 폭행죄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자한테 맞아, 폭행, 맞아. 협박했을 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저 행동했던 게 뭐 영상으로 다 남아 있고요. 저게 범죄가 된다면 아마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디 좀 기관에 모신다든지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이런 경우에 어떤 비자의적인 강제적인 치료를 강요할 때, 그러니까 강제할 때 가족에게 그 책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 상황에 대한 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치료 연계가 참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뾰족한 어떤 해답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서울에서 심야 버스를 운행하시는 버스 기사님의 제보인데요. 예, 맞습니다. 2012년부터 버스 기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제보자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승객들 타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발 오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출퇴근길에. 오늘도 무사히. 예, 무사히. 왜냐하면 취객들이 와서 맞아. 멱살 잡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지금처럼 운행 중에는 바디캠을 이렇게 많이 차신다고 해요. 이 지난 11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 승객이 버스에 타고 잔액 부족이라는 알람이 떠서 옆자리에 옮겨서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남성 승객에 이어서 버스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뭐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안내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때 그 승객이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자, 응분의 대가. 당시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들어가세요. 감독은 내가 여쭤보는 들어가시라고요. 본인이 왜 그런 들어가시라고요. 하냐고요. 올라오시라고요. 그냥 올라오시라고요. 딴 소리 하지 말고 왜 논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한 건 적당히 진짜. 대박이요. 자 여기 아저씨 들어가세요. 증거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 자 한 명. 재밌다 오늘 재밌다. 재밌어? 네. 재밌어. 선생님. 아 진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때 운전을 못하겠으니까 내리세요, 그냥. 아니요 개선했습니다. 선생님, 내리세요. 운행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운행 방해하는 거예요. 이차선 확인해서 바로 서울교통 교통관련과가 선생님, 손잡이 잡으시라고요. 이 아저씨가 진짜. 예수치원이 다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치료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보는데도 피곤하다. 아. 네. 그런데 참 이상할 정도로 아까 그 택시 승객하고 비슷한 행동을 해요. 기사님의 영상을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또 승객들도 찍고 뭐 나 지금 체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후회할 거다. 응봉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으셨는데 못 받으신 건지 택시하고 버스에서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고 막 힘자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사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저 상황에서 기사님 힘들데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게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또 생각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데 경찰분이 타서 보통은 대중교통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타서는 경찰이 저 지금 승객하고 버스 기사 인적사항을 둘 다 적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소하세요라고 기사분한테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를 바랬던 거지 무슨 뭐 쌍방폭행도 아닌데 왜 인적사항을 받고 고소하란 말을 고소할 생각도 없으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생각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분이 또 전화를 했대요. 이 승객 결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이게 정말 저도 이게 왜 저 기사분 말 맞따라 다른 경찰분들은 저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뭐 처음 초보여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아까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이나 너무 그날 저런 일을 겪고 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저희 대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에게 좀 대우를 좀 정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딱 한 문장만 해주세요.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